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폭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15% 상승한 25,339.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2% 상승한 2,767.13에 나스닥 지수는 2.29% 급등한 7,496.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는 4.19%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1%, 나스닥은 3.74% 하락했습니다. 자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연준이 하는 일들을 보면 미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며 나의 후임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연준이 미쳤다며 긴축 기조를 거듭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연준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연준은 독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서 3천만 명의 계정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당초 5천만 명의 계정이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고 봤던 것보다는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 로젠 페이스북 부대표는 개인정보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페이스북은 0.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고용 악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공공기관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달짜리 일자리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1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금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의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한 달 사이에 11%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권사들은 앞으로도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저점을 2040선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10월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번 달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함께 짚어보고 이 동조화되는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함께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만나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지난주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 살펴보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함께 살펴봅니다. 10월 한 달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앞으로의 방향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달 계속되는 실적 발표, 이번엔 미국 기업들 함께 살펴봅니다. 금리 기조에 따라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우리 증시 함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락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어찌 보면 지난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전반적인 투자자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신흥국 위기, 신흥국 어떤 그 금융 불안에 대한 위기감들이 한껏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 물론 지난주 지나가면서 일단 절정은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 다소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중인 어떤 그 이슈들이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 끝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코스피 한 4.6%, 4.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 육박하는 그런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소위 말하는 FOMC 금리 인상 이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8%의 급락, 코스닥 지수는 11%의 어떤 그 폭락이라면 폭락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을 보였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분위기가 지난 추석 연휴 이후 FOMC 9월 금리 인상 이후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2주 만에 1년치, 거의 10개월치의 상승분, 9개월치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라는 부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낙폭 확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탐색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감 내지는 위험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이제 그 15일 우리 그 현지 시간 15일 저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환율 문제,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보호무역 상황, 소위 말하는 무역 분쟁 상황이 계속 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새로운 이슈로 어찌 보면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환율 보고서가 제기가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시도 시장 내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 격변 부분을 우리가 눈을 떼어놔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좀 신경을 좀 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내에 미국의 금리 불안감이 계속되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2조 원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다양한 부분이 지금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달러와의 강세, 금리 불안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달러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에 대한 실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이 그동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만 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 호재가 있다라면 3분기 실적 시즌이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악재 내지는 우려감이다라면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지속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격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 작용을 하면서 호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버렸다라는 부분,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중립금리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통화 긴축 우려감은 지속된다. 특히나 22의 통화 긴축 이제 조만간 시작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 중앙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루는 좋을 수 있고 하루는 나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 내 우려감으로는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나 이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이벤트들이 결국 시장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통화 긴축이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은 하방과 상방이 제한되어진 상황 속에서 다소간에 지금 어떤 조정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과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지속 이슈,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달러화의 강세를 만들고 있고,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은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이 큰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오히려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하방을 지지해 나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냐에 일단은 우리가 좀 초점을 가지고 좀 주목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최악의 상황은 아마도 지난주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배경 정리를 해본다라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상 이슈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이슈, 일단은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중간 목표를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고용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물가라는 부분,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은 지지난주 발표가 났었죠. 3.9%에서 3.7%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완전 고용을 만들었기에 50년 만에 최대의 어떤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났기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가 더 가속화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아침이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의 기대치, 전망치보다 하회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금리 인상 이슈를 조금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근데 경제 지표엔 두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를 주목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지속. 근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어찌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에 1차 340억 달러, 2차 160억 달러, 3차 2천억 달러.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더 마지막 추가적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잔액 2,67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여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세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면, 신흥국 경기를 대변하고 있는 중국 경기가 이제는 꺾이게 된다라는 그런 그림.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 안 좋은, 특히나 그리고 신흥국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경고성 지표로 작용을 하면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근데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나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통상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줬다라는 부분. 따라서 결론적으로 조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겠죠. 급락이 있은 후에 다소간에 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떤 조정 양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 새로운 균형점을 분명히 찾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새로운 균형점. 그러면 금리 관련된 투자 심리가 먼저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준 이번 주 이제 17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18일 정도, 18일 새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연준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한 차례 12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3차례 더 하지 않겠느냐는 매파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연준 의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나 심도 있게 발언이 되어 있냐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속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비둘기파 발언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 많이 나왔다라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 좀 안정화 기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5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좀 하향 안정화 되는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상당히 급등해 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이제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볼 만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뉴스 플로우가 조금 좀 개선되는 그런 기미 쪽으로 투자 심리가 변화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골드만삭스랄지, 블랙록이랄지, 그런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랄지,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넷플릭스나 IBM의 기술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제 실적 발표의 포문이 터진다라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지난주에는 거의 묻혀 있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점차 시간이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리고 10월 지난주 고비를 넘고 이번 주 고비를 넘어갈수록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뭐 중국에 이제 뭐 광군제도 11월 11일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4분기 글로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안정화를 찾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반등, 이 부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환율 조작국 이슈가 시장의 판을 또다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 예정이 있는데,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 내지는 이벤트라고 하면 환율 보고서 내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이 될 것이냐, 지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이 부분 아마도 글로벌 환율 시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내일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지 안 들어오게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FOMC에서 어떤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바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 주 현지 시간입니다. 15일 오늘이죠.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미국 FOMC 의사록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18일입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과연 이번에 6개월째 금리 동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미 미국은 세 차례 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과의 금리, 기준금리의 격차가 역전이 났고 역전의 현상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 한국은행 참 딜레마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9일 역시 중요한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숫자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3분기 GDP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이슈에 따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 변화 가능성, 시나리오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전체적인 이번 주 흐름 예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고 어떤 이슈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블랙록, 그다음에 IBM, 넷플릭스. 근데 전체적으로 3분기 미국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약간 7% 정도 증가를 하고요. EPS, 이익이죠. 20% 넘는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3분기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조금 좀 다른 문제다라는 점. 미국은 올 초부터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EPS의 증가가
우리 시장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현재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한계 법인세율을 상대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 부분 어쩌면 세금의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조금씩 다른 입장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미국의 실적 시즌을 볼 때 있어서 어찌 보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얼마만큼 그들이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시장 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이 부분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의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정의 상황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10월 한 달 사이에 2조 원가량을 매도를 했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거든요.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10월 들어서 특히나 추석 연휴 지나서 하루만 순매도를 하고 8일 연속, 9일 연속, 8일 연속 계속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지난주 목요일까지 순매도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750억 가량의 순매수,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매도세가 일단 주춤한다라는 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 움직임. 코스피는 7.7%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 매도 배경 다들 아시죠?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다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FOMC 금리 인상의 가속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의 지속,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과거에는 호조세를 보이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투자 심리를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달러화의 상승, 여기에 미국의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고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A주에 대해서 MSCI가 앞으로 신흥지수 편입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부터 조금씩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변화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그들 역시 시장 조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전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 불안이라는 부분 그리고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은 투자 심리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부분을 사고 있고 어떤 부분을 팔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동성 부분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업종, 사고 있는 종목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팔고 있는 종목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보유한 S-오일이랄지 건설이나 조선이랄지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업종 중심으로 지금 현재 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밸류에이션의 변화에 따른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잣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가했으면 하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꼭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부분 언론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상황이 좋지 않아서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은행 그리고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법인세 인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연중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1년에 4차례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3분기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점. 1분기 실적 시즌은 통상적으로 1분기에는 우리가 연초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1분기는 정부 정책 발표에 어떤 그 연동성을 갖는다라는 부분. 2분기는 여름 성수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서머 하이 시즌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 이에 따른 어떤 그 내구재라든지 전반적으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2분기에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역시 확대되게 됩니다. 3분기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누렸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기업 실적 모멘텀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시즌이다라는 점. 4분기는 글로벌 소비 시즌을 기대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 속에서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근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들의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고점 논란 한 가지. 두 번째는 기저효과라는 것 한 가지. 기저효과라 하면 전년 동기가 성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모수가 커져가지고 자수가 커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숫자들에 대한 논란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속 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팡 기업들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좀, 대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계 법인세율을 인상을 시켰고요. 미국은 한계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그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영업이익 쪽보다는 순이익 쪽에서 그 효과가, EPS 쪽에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펴보는 지표는 영업이익 단위다. 순이익은 조금 좀 가려져 있다라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좀 다른 어떤 그 견지에서 시장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약간의 착시 효과가 시장 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요. 미국 시장의 어떤 3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의 3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 상황, 그리고 하락폭이 컸기에 7%, 8% 급락했고 코스닥은 11% 급락했기에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면 어떤 업종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면서 낙폭 확대랄지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가 결국은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종목 장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중이 과거치와 좀 하회한다라는 부분.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실적의 성장보다는 기업들 개별적인 실적의 성장에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그 3분기 실적 시즌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슬림화가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종목 슬림화의 바탕에는 실적, 그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을 좀 꼽아본다라면 여전히 IT 반도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금융과
그리고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포트폴리오 바꿔봐야 될까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구성을 좀 해봐야 돼요. 시장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장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점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결국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통화 긴축은 이미 시작됐고 그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면 전략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금리 하락기에서 금리 인상기로 변했고 글로벌 통화가 팽창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변했고 그러면 보는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다라면 금리 하락기에는 상당히 시장 오히려 환홀하게 되면서 시장 폭등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수록 오히려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 기조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좀 위축 상황 내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전체적인 전략의 중심은 성장 모멘텀이 아닌 성장을 과연 지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쪽으로 모멘텀보다는 지속 여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성장주 중심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PR을 많이 받는 20배 30배 받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PR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저성장이지만 지속성장이 가능한 업종, 가능한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가치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이라는 PR 잣대가 가치라는, 가격이라는 PBR 잣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 지금 현재 시장 PBR 약 한 0.8배, 0.9배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시장의 PBR은 0.8에서 1.2배 사이.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시장 펀더멘털 대비해서요. 과언이 아닐 듯 싶긴 한데요. 근데 일단 그만큼 시장 어떤 그 바닥권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해 나갈 텐데 그렇다고 여기서 갑자기 시장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금리 하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의 눌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통화 긴축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 지표는 확실합니다. PBR과 ROE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발표와 더불어서 이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자 지표, 과연 그 투자 지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로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낙폭과대나 3분기 실적,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반등 쪽에 조금 좀 무게중심을 실어주시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 보고서의 발표를 할지 중국의 GDP 발표를 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버팅기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보수적인 견지에서 조금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분명히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PR, PBR 경험치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이슈,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나가시면 큰 그림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 시 모멘텀보다는 성장 지속 가능성에 조금 더 눈길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엄입니다. 쌀쌀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 아침은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은 21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한결 포근하겠고 서울, 청주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라도는 대기가 탁한 가운데 낮 동안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점점 더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과 같은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